압도적 재미 매불쇼. 시간이 없습니다. 아 지금 빨리 가야죠, 큰일 빨리 났어요. 가야죠. 네. 예, 할 얘기 많아요. 박문성 해설위원이 네. 지금 부르는 데가 너무 많아서 아, 이 형 너무 바빠요. 지금 또 요새. 가야 된대. 네. 바로 출발합니다. 축구. 축구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나? 2002년 이후로는 최고인 것 같아. 정말 난립니다. 그건 맞죠? 예, 예. 아, 지금 뭐 다룰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일전에 매불쇼에 나왔었는데 나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때 나왔을 때 왜 이분 최욱이 너는 왜 이 사람을 잘 활용하지 못하냐? 나는 욕을 많이 먹었어. 영문도 모른 채. 아, 이 형이 재밌거든. 재밌어, 진짜. 예, 재밌어. 뭐 키만 커갖고 난 뭔지 모르겠어. 오늘 한번 이름이 살려보자. 김동완이야? 예, 김동완. 쪼호는 뭐야, 쪼호? 아, 그게 이제 뭐야? 본인의 별칭 같은 건데 해설할 때 쪼호 막 이렇게 하다 뭐야? 보니까 난 아직도 모르겠어, 이 사람이 뭔지. 예. 김동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 욕 안 먹게 본인이 좀 잘하다 가세요. 알았어요. 자, 다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많아요. 일단은 뭐 가장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화해, 이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아니 일단은 뭐 이제 그 두 선수가 팀의 핵심 선수가 이제 대회 중에 좀 싸웠다 이런 갈등이 보도가 있었다. 네, 갈등이 있었다 이랬는데 아무튼 어제부로 조금 봉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강인 선수가 직접 런던으로 향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걸 이제 본인의 SNS에 올렸고요. 네. 손흥민 선수도 그 이후에 화답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갈등이 봉합된 상황이죠. 네. 예. 아, 그런데 뭐 우리 다 싸울 수 있잖아. 다 싸우죠. 갈등 네. 있을 수 있고. 근데 네. 이거를 저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저는 많은 분들은 근데 반가워했습니다, 사실. 네네. 제가 뭐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우리는 봉합을 했다라는 걸 인증받아야 되냐? 나는 이게 솔직히 좀 가슴은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저도 그 감정과 느낌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두 선수는 잘 했고 잘 됐죠. 네. 이렇게 서로가 감정을 좀 보듬었고 특히 이강인 선수는 이번에 흥민형을 런던에 찾아간 것뿐만 아니라 함께 이번에 아시안컵에 뛰었던 모든 선수들에게 다 일일이 연락을 했대요. 아, 다 그 미안한 마음을 좀 전했고 네. 손흥민 선수도 화답을 하면서 좀 몇 가지 포인트가 참 역시 주장답다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일단 우리 강인이 꼭 용서해 달라. 나도 어렸을 때 많이 실수했다는 네.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저는 같은 상황이 와도 팀을 위해서는 또 그런 쓴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선수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잘했다 생각이 드는데 전 이번에 그 사태를 보면서 금방 느끼셨던 것처럼 참 왜 한국 축구에 어느 순간부터 어른이 안 보여요. 아, 맞아. 좋은 지적이야. 어른이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고 우리 선수들이 들판에 던져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어른이 좀 나서서 화살도 좀 맞아주고 좀 책임도 좀 주고 네. 보듬어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면 한국 축구 전반에 대해서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나서서 쓴소리도 좀 하고 어른답게. 그렇지. 근데 이런 어른들이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아, 좋은 지적이에요. 그냥 우리 선수들이 들판에 놓여서 그냥 막 거기서 모든 화살들을 맞고 그 두 선수나 우리 선수들만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 네.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네. 가령 이강인하고 손흥민이 가령 뭐 자기 SNS에 서로 막 저격을 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고 자기들끼리 봉합하는 건 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건은 그거 아니었거든. 이건 아우팅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건너가서 내가 우리 사이 좋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되고 이런 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런 정도의 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막 이강인 욕할 것 같은데 이 싸가지 없는 놈 아니. 선배한테 그렇게 임마 이 새끼 아주 싸가지 너 같은 놈은 임마 운동할 자격도 없어 이 자식아 요런 과 같은데 그런 걸 원해서 부른 거예요? 아니야 어떤 뭐 입장이에요? 제가 할 얘기 다 하셨어요. 아. 제가 다 했고 네. 저도 뭐 어렸을 때 다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밖에서 저희가 막 싸우면 사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신해서 가서 내가 자식 못 키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용서를 구한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따끔하게 또 훈육을 해주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다 선수들이 뭔가 사고 쳐서 선수들끼리 화해하는 모습만 밖에서 보이느냐. 네. 이거는 진짜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느껴지고 진짜 네. 뭐 수장이 없었으니까 주장이 감독 역할까지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손흥민이. 생각까지 좀 드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실제니까. 많아요. 이거 어떻게 수습은 좀 될까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감정이잖아요. 아. 감정은 예를 들면 뭐 막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다고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강인 선수나 또 우리 선수들이 충돌하면서 분명히 잘못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은 요즘 축구 팬들의 스타가 아니라 좀 전국민적인 스타예요. 네네. 전국민적인 셀럽이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전국민적인 관심과 이슈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나 그것도 뭐 싸웠다, 뭐 동생과 형이었다 이런 관계들 때문에 증폭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와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팬들이나 국민적으로 좀 감정이 올라와 있는 건 시간을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왜 이렇게까지 너무 하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증폭했었던 미디어와 축구협회를 지적하는 게 맞다. 사람들의 감정은 있는 그대로 일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되 네. 협회 왜 그랬냐? 미디어 좀 제발 좀 그만해라. 그래 이런 너무해. 얘기하죠. 아니 진짜 유력 언론사인데 내가 진짜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거기서 진짜 요만한 과거의 영상 하나 끄집어내서 이강인 이렇게 쓰레기 요만한 거 갖고 와서 보셨죠? 이강인 이렇게까지 쓰레기 맞아. 예. 이러고 있더라고. 너무하죠. 너무하더라고 진짜. 예를 들면 저는 뭐 미디어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저한테 이제 막 와. 연락이 상당히 많이 올 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요르단 4강 경기 때 알고 봤더니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3번밖에 안 했다. 근데 전 그거 갖고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이렇게 레카를 끌거나 어그로를 끄는 유사 매체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러자. 이름 있는 매체까지도 그 이슈에 달려드는 걸 맞아. 보면서 이번에 심했어. 너무하다. 왜냐하면 왼쪽으로 줘야 되는데 오른쪽 줬다. 그 경기를 보면서 그 통계를 내면 그러면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기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딱 띄어내서 봐라 이렇게 나쁘다. 너무하지 아니 않나요? 이강인 네. 10대 초반의 행동들 영상 다 올려갖고 끌어오지. 원래 제가 뭐 애가 뿌리가 저렇다 막 이런 얘기까지만 다 올라오니까. 끌어와. 예. 근데 이강인 선수는 아무튼 이번 일로 인해서 이 왕관의 무게를 어느 정도 좀 느낀 것 같더라고. 글을 남겼잖아요. 네네네. 그 몇 대목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른스럽던데. 맞아요. 보니까. 뭐 이강인 그거 잠깐 좀 소개해 줄래요? 선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글을 또 올렸는데 이제 본인도 뭐 좋은 선수가 되겠고 그리고 뭐 국가대표 팀을 위해서 뭐 또 열심히 해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렸죠. 네. 네. 아무튼 이번에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왕관의 무게를. 그죠? 그렇죠. 네. 지금 그 전에는 그냥 보면은- 내 기량, 네. 내 기술, 내 능력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관심사였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팀이 중요하구나. 국가대표의 무게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느낀 것 같은데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김동환님.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네. 이강인. 이강인 선수가 사실 저는 그래요. 그 정서적으로 이 굉장히 어렸을 때 스페인으로 건너갔잖아요. 네. 일화가 있는데 이제 뭐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마지막에 탔는데 삐 소리가 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개념도 잘 모른다고 아, 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 언어도 한국어보다는 스페인어가 편한 친구고. 그래요? 그럼요. 완전 아기 때 갔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한국 대표팀이잖아요. 네. 그럼 한국 대표팀 정서에 이강인이 맞춰야 된다는 거죠. 네, 정서적인 부분랑 뭐 문화적인 차이, 정서적인 것들, 뭐 그다음에 한국 대표팀의 특징 이런 것들은 이강인 선수가 이제 더 스타 플레이어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본인이 희생을 하고 내가 겸손하고 낮춰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번 계기로 좀 느끼지 않았을까. 팀에 부합돼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아니 근데 이제 3월달에 2경기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선수에 대한 뭐 차출 이런 것도 좀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에 네.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가대표와 관련해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왕관의 무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가대표라고 하는 건 당연히 실력적으로 최고여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국가를 대표한다는 정체성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나 실력적으로 최고야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어쨌든 태극기를 달고 아니면 뭐 우리 대한민국 대한축구협회를 대표하면서 한국 축구를 상징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실력적인 면 플러스 내가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행동이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해외도 유럽도
아무리 잘해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대표팀 제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런 무게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다음 또 하나는 달라진 선수 구성에 대한 달라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국가를 상징한다는 것 때문에 동기부여를 따로 감독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국가대표 뽑으면 자동으로 내가 그냥 승격을. 죽어라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가대표를 통해서 나는 성공도 할 수 있고 국가를 대표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나 간절한 자리야. 근데 요즘 우리 선수들은 토트넘이에요, 파리예요, 스타야. 바이에른뮌헨이에요, 울버햄튼이에요, 마인츠예요. 너무나 좋은 팀에서 뛰고 있어요. 그럼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 왔을 때는 예전과는 또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겠네. 그러면 그 동기부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옛날에는 야 뛰어, 너 임마 국가를 대표하는데 나 때는 안 그랬어, 이게 통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배고프지 않은데 그 선수들에게 너네들은 왜 헝그리 정신이 없니? 배가 안 고파요. 일주일에 돈을 얼마 버는데요. 다른 식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식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리더십이 네. 필요하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이강인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거는 새로운 감독에게 아하. 정권을 좀 맡겼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래야 감독의 영도 쓰니까 네. 그건 좀만 기다려주세요. 감독 선임은 잠시 후에 우리 마지막에 네네.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 네네. 그럼 이제 감독 영역으로 좀 넘어가서 네. 클린스만 감독. 야 마지막까지 똥을 뿌리고 가는데 징합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노트북이 자기 사무실이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왜 자꾸 그 한국이 아니냐고 했더니 뭐 북한이랑 가까이 있는 파주라서.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농담 삼아 한 얘기라고 하던데. 아 근데 그건 농담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경쟁력, 안보 모든 게 다 직결된 발언이에요. 이 축구의 영역을 넘어서는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패러디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패러디예요? 누가 만든 얘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만든 얘기야. 근데 여하튼 그 슈피겔하고의 이야기는 맞죠.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참 후진 사람인가? 못났나 이게 싶은 게 그 전에 뭐냐면 정몽규 회장이 하고 일화를 깠잖아요. 선임 과정에 대한 일화. 이러잖아요. 난 농담으로 한다고 그랬더니 정몽규 회장이 진담으로 받아들여. 나 진짜 감독시켰어. 저 사람 웃긴 사람이야. 이런 쪽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와 나는 그것 때문에 진짜 열받던데. 그러면 한국축구,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날림이라는 거죠. 한국을 무시한 거죠. 한국을. 그렇지. 한국 날림 자체를. 한국이지. 예. 날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디 채널에 나가서 후일담을 얘기하든지 뭐 자서전에 쓰든지 죽기 전에 이런 거는 쓰든지. 어. 예. 그거 지금 여기에 난리 난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네. 진짜 못난 삐진 사람이에요. 거지. 근데 삐쳤다고 봅니까? 삐진 거죠. 어떤 예. 부분에서? 이제 해임이 됐으니까 경질이 됐으니까 에이씨 뭐 돈도 다 받을 거 받겠다. 다 까발리겠다.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 찌질이죠. 근데 이제 저는 약간은 또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그 선임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서 잠깐 만나가지고 뭐 맞아요, 농담조로 맞아요. 얘기했는데 네. 진짜로 뭐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 어. 근데 그게 저는 인간적 관점으로는 정말 이거 찌질하다, 너무하다 싶은데 우리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그 내부 고발적 발언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와 이렇게까지 날림으로 감독을 선임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해외 감독들도 나도 할게. 나도 내가 대한민국 감독팀 할 수 있어. 스티브 브루스도 나도 관심 있어. 꿀 빠른 막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만만하게 보죠. 사실 저는 그래요. 클린스만이 과연 클린스만의 발언도 이게 신빙성 있는가? 네. 뭐 양자 얘기를 3자 대면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농담조로 했는데 어느 협회장이 와서 그럼 우리 감독 해주세요라고 하는 협회장도 없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가운데 어떤 요식행위라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네. 클린스만 감독의 입장에서 발언은 지금부터는 신뢰는 저는 1도 안 갑니다. 경질되고 나서부터의 발언은. 네네. 그 전에도 뭐 신뢰는 안 갔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해임되고 나서부터의 얘기는 넋두리고 본인의 약간 뭐 회피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발언들로 여겨지기 때문에. 근데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선임 과정,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몽규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 네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내부 고발적인 의미를 우리가 굳이 찾자면 클린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는 그래도 잡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잘못 선임했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다뤄볼 만하다. 그렇습니다. 이제 뒤에다 이야기를 할 텐데
또 하나는 저는 이 외신 보도 슈피겔이 그냥 매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독일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아, 권위 데입니다. 있어요? 네, 그냥 무슨 뭐 어. 타블로이드 이런 게 아닙니다. 어. 근데 그 슈피겔에서 이제 그 인터뷰가 나온 건데 저는 그거에 대한 축구협회 반응이 훨씬 더 재밌었어요. 반응이 딱 나오니까 결국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내부 고발적 측면이 있잖아요. 네. 정몽규 회장이 야 내가 농담을 했는데 진짜로 받았어. 허허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확인시켜 달라고 한 거예요. 미디어가. 이런 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축구협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는 두 사람이나 하는 사적인 대화인데 우리가 그걸 왜 확인시켜 드려야 됩니까? 이 공적인 부분인데. 근데 외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추후에도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일주일 뒤에 기억으로 돌아가 볼까요? 일주일 전으로 갑니다. 더 선에 그럼 선수들이 다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아침에 물어봅니다. 출근하기도 전에. 이거 싸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하고 싸웠습니다. 8시 반에. 싸웠습니다. 싸웠습니다. 시간당 그리고 계속 새로운 거 흘려줘요. 그렇죠. 그때는 선수들 싸운 것은 그렇게 신속하게 얘기하다가 네. 크리스만 감독과 정몽규 회장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거는 이건 지극히 사적인 거를 왜 축구협회에 물어봅니까? 저희 확인시켜 드릴 수 없어요. 이게 뭐죠? 그때도 그랬으면 지금도 그러든지. 맞아. 지금 그럴 거면 그때도 그랬어야죠. 예.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야죠. 지금 선수들이 그런 보도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수들에게 파악해 보고 팀에 파악해 보고 감독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수습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즉각적으로 확인해 주고 이번에 정몽규 회장이 끼니까 파악해 드릴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클린스만의 이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아예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드리는 질문인데 그렇다면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 클린스만이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항상 여기 나오셔서 말씀하신 게 이미 클린스만은 국제적으로 평가가 난 감독이다. 감독도 아니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왜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구사 미국 월드컵 때 그 발리를 보신 거죠. 옛날에 축구하는 거. 레전드 선수. 그거는 그럴 수 있지. 인지도는 탑이었죠. 인지도는 지금도 높죠. 그러니까 그 수장의 입장에서는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가져온 감독들의 이름을 들어봤을 때 가장 유명한 그리고 내 머릿속에 가장 깊이 박혀 있는 이름일 수도 있던 거죠. 유명세. 유명세를 타면 이름 네임밸류만 보면은 클린스만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스타성도 있고 내가 알 정도니. 지도자는 망했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겠지라는 또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거를 이제 제 언어로 정리하자면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불러왔다는 업적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그거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다 그 질문 던지셨을 때 성과라고 하는 말을 좀 전해 들었어요.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그 전에 정몽준 회장이 있었고요. 정몽준 회장에 비해서는 이런 업적이나 성과가 좀 적다는 평가들이 있죠. 그다음에 외교 무대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뭐 정몽준 회장에게도 공과 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몽준 회장이 있을 때는 어쨌든 파워가 상당했죠. 그다음에 FIFA나 이런 데에서도 대한축구협회 입김도 상당했고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가 껴 있었기도 했고.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시대에 와서는 뭔가 뚜렷하게 한 게 없어요. 물론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 좀 있죠. 있지만 예를 들면 정몽규 회장이 뭘 했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뭘 했어는 잘 모르겠어요. 정몽준 회장은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 일본이 가져가는 걸 공동 개최로 끌고 오고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또 구축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3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1월에 4선을 해요. 그럼 뭔가 자기가 4선하는 명분도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국제 무대에서도 자꾸나 뭐 어디 AFC나 FIFA 선거 나가면 자꾸나 떨어뜨리는데 클린스만을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트라이커 출신인 클린스만을 저는 감독으로 부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기 성과를 내년 1월 선거 앞두고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일리 어때? 요거가 진짜 정확한 거 같아요.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기대치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또 아시안컵은 뭐 좀 하면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성과 낼 거니까. 그렇죠. 토트넘에 득점왕 있고 바이에른 뮌헨에 에이스 있고 그러니까 우승하겠지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죠. 야, 이거 일리 있지 않나? 요거는 진짜 일리 있지. 일리가 있습니다.
그놈 그러니까 일리. 아시안컵 유치전 할 때 우리가 도전했었거든요. 도전했었죠. 유치하려고. 예. 근데 카타르하고 마지막 최종 붙었는데 카타르가 얻은 표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얻은 표수가 빵입니다. 빵. 0표를 얻었어요. 외교력을 잃었어 우리가. 외교력을 그래? 완전히 잃었어요. 완전 상실했어. 그래서 뭔가 외교력의 끈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카타르 월드컵에 딱 갔더니 크리스만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 왔을 때 네. 뭐 하시냐 했더니 피파에서 기술 분석 위원회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TSG. 그 TSG를 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된 거죠. 와, 역시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크리스만이 우리 대충 사정 알고 뭐 거기서 이제 그렇게 던졌겠죠. 뭐 감독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관심 있으세요? 딱 돈 거죠. 일리 있다. 이 정도 클린스만의 명성에 피파에서 일하고 있어? 난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렇지. 성과나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 플러스야. 데려가자. 박문성 지금 재현 좋았다. 그 장면 재현 좋았다. 이거 M사에서 서프라이즈로 하나 만들 것 같은데. 야, 요거는 야 재현 드라마 좋았어. 그래서 이제 본인도 사선 도전이라든지 뭐 더 큰 무대의 도전을 위해서 프로토콜이나 프로세스를 다 없앤 채로 이제 뽑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정몽규 그만해야죠. 솔직하게 갑시다. 아니 우리 형님 그 한번 좀 세게 제가 한번 갑시다. 형님이에요? 네, 형님 한번 요거 세게 갑시다. 형 이거 좀 세게 좀 요거 해줘요. 세게 한번 갑시다. 예.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지 뭐 다른 이유가 있나? 2025년 1월까지잖아요. 내년 1월. 내년 내년 1월까지 임기. 이제 새로 네. 또 선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예. 그때까지는 계실 거라고 봐요. 그때까지는 있어요. 예. 나가지 않고. 계실 거라고 봐요. 어. 예. 이미 정해져 있고 자리는 있으니까. 그럼 클린스만은 무슨 뭐 인기 없어서 잘랐냐? 감독이잖아요. 감독과 협회장은 좀 다르죠. 근데 지금 문제는 아니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하는 시대. 이게 탄핵이 제도가 없어요. 협회는 스스로 물러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보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형 너무 순수하네. 지금 어떤 얘기 나오냐면 네. 당장 지금 뭐 사임이 문제가 아니라 네. 사선 도전한다고 본인이 암시하는 또 발언도 했어. 그래. 삼선이 문제 지금 뭐 이 임기가 임기를 문제가 채우는 게 아니야. 문제가 아니라 또 나간다는 한 얘기가 번 있어요. 더 나갈 상황이다. 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언강쇄심 꿈도 꾸지 마라.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좀 큰 담론을 한번 얘기해 볼 타이밍이 됐다. 네. 그러니까 뭐 선수들의 그런 내분, 아시안컵에서 실패, 클린스만 간의 잘못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한국 축구의 본질적인 발전과는 아주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축구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지? 클린스만 사태가 주는 우리에게 어떤 진짜 교훈은 뭐지? 네. 저는 그 큰 담론이 뭐냐면 네. 사람에 대한 교체입니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네. 지금 보세요.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과정과 내용을 생략한 채 탑다운으로 회장이 찍어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데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맞아요. 다음 달에 있는 태국과의 월드컵 지역 예선을 앞두고 정식 감독으로 국내 감독으로 가겠다는 걸 이미 내정한 것처럼 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역순으로 가자면 다음 주에 발표가 돼야 돼요. 다음 이렇게 주에. 번개불에 콩거 먹는 식으로 간다고요? 기준과 원칙도 없는데 한국 축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세계적인 축구의 전술적인 트렌드가 어디로 좀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구를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토론 없이 그냥 또 결국 그래서 누군데 그게 홍명보야 황선홍이야 뭐 김학범이야 김기동이야 네. 누군데 결국 사람 논의로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후보군들이 좀 있는데 잠깐 좀 볼까요? 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문제로 또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클린스만 감독 때도 우리가 한국 축구의 방향과 길 제시 없이 사람을 찍어 눌렀기 때문에 문제점이었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담론을 한번 해봐야 되냐면 한국 축구를 역사적으로 통사적으로 길게 한번 보죠. 그러면 우리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을 때는 북한하고의 경쟁은 모든 걸 이겼어야 돼요. 네. 그런 상태에서 1966년에 북한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8강을 해버리네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난리가 나는 거죠.
북한이 8강을 했는데 우린 뭐야? 그렇지.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북한하고 이기는 게 모든 지상 과제였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합니다. 모든 스포츠를 다 국가가 주도해요. 축구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중심이 뭐냐면 양지입니다. 양지. 여러분들 양지가 뭐냐면 중앙정보부, 안기부, 네. 국정원의 전신이잖아요. 네. 거기 가보면 옛날에 비석에 뭐가 써 있었냐면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 양지예요. 네. 중앙정보부에서 국가대표팀에 준하는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거 되게 웃기죠? 네, 네. 웃기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이기는 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시절이 갔어요. 경제 성장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빠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업 주도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장덕진 회장 이렇게 되면서 은행권 그리고 그 이후에 프로팀들이 만들어지면서 자 이제 막 기업들이 주도해서 자기 기업들의 홍보 수단 아니면 재정적으로 좀 부족할 때 돈, 사재 이런 게 막 들어와서 2기가 그렇게 기업 주도의 시기가 옵니다. 자 지금이 3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국가가 주도했던 저는 그 시대를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맞았다. 그 시대에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국가가 주도했던 시절, 기업이 주도했던 시절. 제 3기는 그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축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예산이 1,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계속 돈을 계속 굴릴 수 있는 사람,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비즈니스로서 확대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더 이상 기업들의 가오나 홍보 수단이 아닌 국가가 뭔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닌 이 자체로 비즈니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리더는 국가나 기업이 아닌 회장이 아닌 전문 CEO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회장들이 저 연봉 안 받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제가 가오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고 일주일 매번 나와라. 5일 동안 주 5일 근무해라. 그리고 지금 회장들 돈 안 받는다는 걸 약간 치적처럼 얘기하거든요. 연봉을. 저는 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봉 5억 줄게. CEO 당신에게 5억 줄 테니까 대신 500억 벌어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CEO가 이제는 이끌어야 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정몽규 회장을 전 저격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으니 달라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 그래서 저는 사람이 교체돼야 된다. 회장이 바뀌어야 된다. 네네. 생각합니다. 야 좋은데 얘기가. 내가 할 얘기를 다 했네. 아이 거짓말 하지 마.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걸 내가 거짓말 하지 마. 적어왔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사람이 산다. 세상이 산다. 그럼 그냥 회장 욕이나 해주세요. 너 이따 보자. 좋은 얘기다. 네,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진짜 좋은 옛날로 얘기야. 머물고 있는 거죠. 네. 좋은데.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어찌됐든 또 당장 우리는 경기를 또 치러야 되니까 네. 어쩔 도리 없이 빠르게 또 감독 선임해야 되는 건 맞아 지금 당장.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후보군들이 있는데 일단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국내파 감독하고 해외파 감독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국내파 감독은 지금 일단은 시기부터 말씀드리면 3월 21일 날 이제 퇴국을 하잖아요. 네. 근데 피파 규정에 이제 소집에 의하면 최대 2주 이전에 최소 2주 이전에 소집이 돼야 되거든요. 2주 전에. 왜냐면 다 지역이 다르니까 네. 뭐 영국에 있고 독일에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집을 해서 훈련을 하려면 2주 전에 해야 되니까 거의 한 3월 6일 이전까지는 감독 선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3월 6일.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국내 감독이냐 해외 감독이냐를 거론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게 해외 감독의 그 8가지 8가지 뽑았잖아요. 정혜성 위원장이. 근데 그 8가지 해당하는 해외 감독을 지금 당장 3월 6일까지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건 왜냐면 불가능하구나. 그런 태스크포스도 없을 뿐더러 네네.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없고 어떤 해외 감독이 적절한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거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안 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국내 감독 선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본질은 뭐냐면 이 기사들을 계속 보면 이미 후보를 한 명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네. 누군데?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 누구로 느껴요? 아까 쭉 사실 나온 다시 한번 분 중에 보여주세요. 야뭐 있나 보네. 누군데 여기서? 너 물었어 지금. 아니 한번 얘기해봐. 그냥 본인 느낌인데 어때?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어. 기호 4번. 일단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언론은 그래 어떤 쪽으로 가는 것 같아 느낌은. 약간 이제 좀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어디? 아니 느낌인데 어때? 우린 다 알아. 그럼 나만 몰라? 이렇게 다 알 정도로 홍명보야? 설마?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래요? 예, 어쨌든 한 명을 놓고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명을 꼭 후보를 놓고 회피하듯이 얘기하니까 이제 뭐 막말로 뽀록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눈치를 다 챌 수 있게끔 아.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피하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혜성 위원장도 국내 감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데 8가지 기준을 세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쭉 보면 딱 해당하는 사람 한 명이에요. 홍명보구나. 예, 지금 해당하는 사람이 저기 지도자 성과, 풍부한 경험, 소통 능력, 리더십.
홍씨여야 되지. 야 이게 축구야. 리더십. 네. 리더십. 코칭 스텝 구성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홍명보구나. 성적 낼 수 있는 능력, 성적을 이미 냈거든요. 아. 2연패를 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홍명보는 감독으로서는 어떤 감독입니까? 그 좋은 감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아니 이게 몰라서 근데 여쭤보는 지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느낌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의사 그다음에 뭐 팀의 어떤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픽스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근데 바뀔 맞아요. 수가 있어요. 이게 네. 너무 한 명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 생길 아니 수도 그러니까 있고. 언론은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일단 홍명보 감독 물어보셨으니까 일단 카리스마가 상당하죠. 카리스마 대단합니다. 선수 때도 그랬고 지도자 예. 때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선수들을 확 끌어안아서 가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선수들을 장악해서 꾹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전술적으로 막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좀 전자에 해당하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또 이렇게 전술적인 어떤 누군가가 좀 도와주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또 좋은 조합은 될 수는 있겠죠. 네. 그 후보들이 다들 장점들이 다 뚜렷한 뚜렷해요. 분들이에요. 예, 하고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 장점 하나씩 얘기 한번 해봐요. 일단 자, 홍명보는 감독은 그립감이 좋다. 네, 리더십이 있는 감독. 김기동 감독은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연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아 전술이 좋아요. 우리가 네. 지금 전술이 없었다고 비판 많이 받았는데 그걸 또 보완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황선홍 감독은 사실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데 아 부드러워. 일단 이거는. 올림픽 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까지 A 대표까지 신경 쓸 아 겨를이 지금 없죠. 올림픽 팀 대표 감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 4월에 파리 올림픽 예선을 치러야 돼요. 예선을 치러야 아 돼요. 그럼 빼. 대회해야 황선홍 돼요. 지워. 네, 올림픽 황선홍. 출전권이 걸린 대회거든요. 아니 빼. 네, 일단 황선홍 빼. 김기동 감독도 서울에 갓 부임했습니다. 이번에 부임했어. 서울 감독 아 어. 빼. 김기동. 그럼 김학범은 링가드 맛을 봐야 되거든요. 네. 김기동 감독이. 그리고 이제 김학범. 김학범 감독도 요번에 부임했어요. 요번에 부임했어. 제주에? 네. 아 빼. 그거 아니네. 자 최용수는. 최용수 감독은 이제 강원에서 그만두시고 지금 이제 쉬고 계시죠. FA죠. 네. 아 네. 그럼 최용수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아 선수들이 좋아해요? 선수 장악력이 세시죠. 어마어마하죠. 아 캐릭터 홍명보 굉장히 이상이에요? 더 세죠. 아더 세. 네. 아 그래요? 여기에 모셔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못 하시죠. 아 그래요? 아 최용수가 조금 막그슛막 하늘에 날리고 했던 그 감독인데. 여기 있으면 난리 나요. 아 똥볼이에요. 똥볼 그 최용수. 아 그립감이 세구나. 아 엄청 카리스마가 엄청 멋있네.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좀 그래? 모르실까봐 홍명보 감독 울산, 김기동 감독 서울, 황선홍 올림픽, 김학범 제주 지금 프로팀 맡고 있잖아요. 아 홍명보도 지금 울산 현 울산 감독이에요. 감독. 그렇죠. 이거 사실 네. 문제예요. 지금 지금 문제라고. 네. 아 그럼 안 되네. 이거는 동의를 해야 되나? 이거는 그리고 좀 있으면 K리그 개막해요. 3월 1일 날. 에이 안 돼. 이번 일주일 주말에 남았어. 또 미디어 데이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거 기다리는 팬들, K리그 구단들이 여태까지 계속 안 운영했던 돼. 것들을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는 꼭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올드한 규정을 갖고 있냐면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가 낙점을 하면 그 프로팀의 감독을 낙점을 하면 그 구단은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그냥 되는구나. 그 감독을 보내야 됩니다. 아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무 강제 조항인데. 진짜 강제 조항인데 진짜 우리 또 법대 강력한 나왔잖아요, 조항이네. 두 분 다. 근데 이런 거죠. 와. 이거의 그 의식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대표팀 지상주의입니다. 아. 한국 대표팀이 최고야. 음. 프로팀은 한국 대표팀을 위해서는 언제나 희생해야 돼. 이거 너무 올드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즘 누가 이렇게 내셔널리즘으로 스포츠를 많이 봅니까? 아. K리그의 각 팀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단일 시즌 300만 명 최소한 돌파했는데. 뭐 논의한다도 아니고 응해야 한다. 강제 조항을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것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제한이 오면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안 응하지 보내려고? 않아야 돼요. 안 보내려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박항서 감독은 뭐예요 지금? 지금은 이제 베트남 그 베트남 클럽의 3부 리그의 고문이어서 네, 기술 고문. 다른 감독을 해도 됩니다. 우리 감독을 해도 돼요. 아 그분은 감독 오면 안 되는 분이에요? 지금 논의에는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있어요? 예, 아, 논의는 그럼 왜 안 그렇지? 올라가더라고요. 신태용 감독도 뭐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랑 지금 어쨌든 몇 개월이나, 여름까지예요. 계약이 지금 남아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감독 얘기할 때는 요 얘기는 하나만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뭐 후보군들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축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다 뭐 손흥민처럼 잘하는 선수가 많아야지. 그럼 다시 이런 질문 던져야 되잖아요. 손흥민처럼 잘하는 선수는 누가 만들어? 감독이 만들잖아요. 근데 정작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선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만들 지도자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네. 이거에 대한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키우는 데 있어서 여전히 유명했던 선수 시절의 사람만 자꾸 찾아요. 네임밸류. 네. 네임밸류로. 네. 선수 시절 잘한 사람도 선수 시절 못한 사람도 지도자로서는 다른 능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충분히. 히딩크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히딩크. 우리가 아는 퍼거슨, 뭐 벵거 이런 사람들이 선수 시절 때 굉장히 유명해. 그러지 않아요. 네. 자기가 그 영역을 잘한 거와 가르치는 건 완전 다른 영역이죠. 근데 우리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대표팀 감독이나 프로팀의 감독 후보군이 나오면 우리가 항상 들어봤던 사람들이 회전문처럼 돌아갑니다. 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한민국에. 왜 그런 사람들에겐 기회조차 주지 않냐고요. 저는 이런 것들도 한번 지도자 얘기를 할 때는 꼭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일리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지금 후보군을 짤 때요. 사실은 이 A급이 있으면 A-, A 제로 급들도 같이 존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군 말고 이 군도 한번 대표팀에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자격이 될까라고 연상이 되는 감독들이 없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그동안의 프로팀도 마찬가지고 다 네임밸류로 감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한정적이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이 알겠습니다. 팀에 경질됐는데 저 팀에서 다른 팀에 또 프로 감독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후보군이 적을 수밖에 없죠. 네. 네. 우리 또 형님 빨리 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 재미로 하나 좀 여쭤보면은 이거는 우리 형님한테만 좀 난처하게 만들어야 돼. 뭔데 또 뭔 질문하려고? 이 형님 난처하게 만드는 맛이 있네. 때리는 맛이 있네. 재밌네. 리액션이 좋으니까 자꾸 하게 되네. 그 축구 선수 출신들이 네. 왜 이렇게 그 정치인들을 또 후원합니까? 이천수 선수가 원희룡 후보 후원 회장을 맡았고요. 네. 그리고 신태용 감독은 김은혜 수석 아시죠? 송파인가요? 김은혜 그러니까 어디죠? 분당 분당. 김은혜 후보를 또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천수는 인천 그 계양 그쪽 라인이고. 네. 그다음에 신태용 감독님 이 댁이 또 분당 아니겠어요? 몰라요. 근데 이천수 선수는 저는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어쨌든 민주당, 이번엔 국민의힘. 그럼 다음에는 또 이제 박애주의자. 민주당이에요? 아니 뭐 최삼의 지가 무슨 정치 그거를 왜 기계 죽기냐면 아니, 다음에- 지가 맞춰. 다음에 또 제3정당을 해? 신당 창당 쪽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 지가 뭔데 그걸 왜 균형을 지가 맞춰? 공약이 마음에 들었나 보죠. 공약이. 네. 꼼꼼한 선수 출신. 꼼꼼한. 뭐 그런 걸 물어.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네. 자유 의지가 있으니까 다 해도 된다. 그런데 이거를 지지 선언한다고 이 사람한테 도움도 안 되고 본인한테는 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을 지지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을 했다 이천수가. 나는 그래도 똑같이 얘기할 거야. 그래서 저번 대통령 누구 뽑으셨는데요? 나는 흰머리 뽑았는데. 본인의 또 생각이 있겠죠 뭐.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쉬워. 나는 이천수 그렇지. 좋아하잖아. 네. 근데 어찌됐든 일부에서는 또 욕한단 말이야. 평화주의자. 저번에는 민주당, 이번에는 국민의힘. 그럼 다음에 무조건 그 개혁신당 지지하라 그래라. 그럴 예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큰일 났네. 저분 늦어가지고. 그러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여기서 그러면 스케줄을 왜 자꾸 신경도 안 쓰시는? 여기에 자리 많으니까 좀 쉬다 가세요. 예. 저희는 이제 다음 일정 헬스. 헬스 가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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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축구가 요새 핫해. 축구 핫해. 그래서 계속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축구 코너 만들고. 예. 저번에 조회수 잘 나왔더만.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사람들의 니즈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다 지금 시선이 축구 쪽으로 많이 쏠려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 현대고 출신입니다. 축구 명문. 걔 내 후배잖아. 그 서령우 영우야. 정승현. 너 영우야. 너 어깨 안 좋더라. 그 빨리 임마 그 수술을 받든지 했어야지 임마. 아유 서령우. 나중에 어깨 안 좋더만. 후배 한번 불러요 그럼. 영우. 그 정도는 되잖아 선배인데. 되는데 지금 이제 대표팀 좀 약간 불화설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또 내 후배는 내가 챙겨야지. 힘이 없구나 부르는. 아니야. 영우는 바로 오지. 영우야, 너 고등학교 내 후배다. 그냥
선후배 새끼들 한번. 형 카리스마 있다 영우야. 아 영우가 울산에서 태어났네. 아 그렇죠. 아, 고향 예. 자체가 울산이야. 지금도 또 울산에서 뛰고 있고. 아 예. 울산 현대에서 뛰고 있어. 그렇죠. 예, 울산 현대. 고등학교 또 현대고 나갔고. 네. 야 이 자식이 직계였네 이 새끼.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